네, 전문가의 자세한 진단 들려드리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군사안보 전문가입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2단을 이제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2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상당 부분 이제 그 올라가는 과정이 1단을 통해서 올라간 다음에 네네. 1단을 분리를 하고 2단을 점화해서 대기권 밖으로 확실히 올라가고 3단을 그다음에 이제 그 2단을 분리한 다음에 3단을 다시 점화를 해서 자세를 잡고 위성을 이렇게 보낸다. 이게 발사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네. 이번에 발사해서 1단까지 발사를 하고 난 다음에 1단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2단을 점화를 했는데 아마도 정상적으로 점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미사일은 떨어졌을 것이고요.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마도 이 단이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2단과 3단 이 부분들이 서로 연결이 끊기면서 별도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2단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2단 부분을 그 인양을 한 것이 이번에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네. 분명히 위성을 포함한 3단은 만약에 온전한 상태로 추락을 했다면은 어딘가 또 해저에 잠겨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3단 부분, 그러니까 이 소위 위성 탑재체를 탑재하는 이 부분의 페어링이 사실은 횡 압력이 되게 약합니다. 네네.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위성 발사체가 떨어지면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돌면서 떨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분해됐을 가능성도 있다. 네. 그것이 이제 한 가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추정은 뭐 혹시 그렇게 실패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제 그 페이로드 부분, 그러니까 위성 탑재 부분을 지령 폭파 방식을 통해서 폭파시켰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의 기술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1단, 2단, 3단 중에 2단을 이제 우리가 확보했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분히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의 지금 이 발사체로 알려진 이 천리마 1호 사실은 화성 15형 ICBM 엔진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1단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사진이라든가 기타 정보를 통해서 일부 그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를 했는데 네네. 2단에 관한 정보는 저희가 그동안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확보를 하게 된다면 소위 북한 ICBM의 2단에 해당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활용하는지 네. 어떤 정도의 그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제 3단을 이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만은 3단까지 확보하게 되면 그게 이제 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까? 그렇죠. 3단까지 확보하면 이제 마지막 단까지 ICBM의 3단 부분까지 북한이 어떻게 이 추진을 해 나가는지 북한 ICBM 전체의 그 역량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만에 하나 그 부분에 위성까지 제대로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북한이 뭐 주장하는 소위 그 군사 정찰 위성의 능력이 어떤 정도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정도의 2단을 통째로 우리가 확보하는 정도 북한 ICBM 기술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단서를 얻은 건 이번 처음인 거죠? 그렇죠. 북한 ICBM에 관한 사실은 그런 정확한 어떤 잔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동해 지역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아주 온전한 형태로 조각이 아니라 아예 그 통째로 그대로 된 그 발사체의 2단 부분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ICBM하고 모양이 틀리지 않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화성 15의 추진 체계를 거의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기술을 확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주 발사체라고 하지만 사실상 미사일과 똑같고 거기에 이제 뭐 예컨대 핵 폭탄을 실으면 핵 미사일이 되는 거고 위성을 실어 놓으면 이제 그 위성 발사체다 이제 주장하는 거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부품이 예컨대 여기 이제 부품이 어떤 게 쓰였고 그 어떤 부품들이 어디에서 들어왔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군요. 굉장히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다음 북한이 이런 미사일들 생산할 때 이 일부 부품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국제 금수회에서 확보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소스를 파악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 자신들은 이름을 천리마라고 불렀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잔해 그 2단에는 천마라고 써 있거든요. 예.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좀 의아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같은 발사체인 건 맞는데, 혹은 뭐 그 어떤 일부 그 부속 부품을 그렇게 지칭을 한 것인지, 혹은 뭐 외초에 천마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됐다가 북한이 이를 천리마라고 이름을 바꿔서 발표한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제가 당장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2차로 이제 군사 정찰 위성 또 쏘겠다라고 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북한이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은 최소 3개월 이상, 그다음에 한 거의 반년 정도가 걸려야지 그게 사실 정상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아시다시피 발사를 하면서 2단이 점화를 실패를 했는데 그러면서 추락을 한 건데 그냥 2단이 점화가 안 된 것이 추락의 원인이냐 혹은 아니면 1단 자체가 추력이 충분하지 않느냐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북한이 제대로 점검해 넘어간다면은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고요. 뭐 길게는 거의 한 반년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되려 그러한 과정 없이 곧바로 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북한이 위성 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성 발사를 가장한 미사일의 그러니까 ICBM의 정상 궤도 발사를 실험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걸 확보하려고 중국도 나섰었다라는 그동안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이걸 우리 군이 확보했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궤도도요. 굉장히 좀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대한민국 쪽으로 이 잔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 그렇게 비행 궤도를 설계해서 되려 아마 그런 비정상적 궤도의 설계가 발사 실패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기여하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입니다. 북한은 애초에 이제 대한민국 이걸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중점을 뒀었습니다만은 우리 군이 굉장히 빨리 현장에 대처를 해서 뭐 하여튼 제가 전에 듣기로는 굉장히 아주 간발의 차이로 우리 해군이 먼저 해당 수역에 도착을 해서 작전 수역 선포를 중국 측에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다. 우리가 조금만 늦었으면은 중국에 아마 수거를 해갔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슬아슬한 과정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회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